비트코인의 지금 반등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폭락하기 전 마지막 설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한 이유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가 정신승리를 넘어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유 공급을 정상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기 수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와 이란이 휴전을 해도 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해드리고, 그럼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핵심만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봐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트럼프의 헛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의 헛소리들을 낱낱이 까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패배하고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전쟁 피해배상금은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승리한 이란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고 제발 그만하자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선 그동안 미국이 묶어놨던 이란의 돈 36조 원을 돌려준다고 했고요.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는 무려 450조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치면 거의 500조 원인데요. 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1년 예산 7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걸 미국 돈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삥 뜯어서 주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란은 전쟁 승리의 최대 전리품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트럼프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무료 체험을 시켜주고 60일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수수료라고 이름만 바꿔서 앞으로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본 것처럼 트럼프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막고 돈 내라고 하면 트럼프가 뭐 어쩔 겁니까? 정리하면 이번 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한 이란은 패배한 트럼프에게서 현금으로 36조 원을 받고 전 세계 기업들에게서는 450조 원을 투자받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선박들에게서는 매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승리죠. 반면에 트럼프는 전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 협상은 전쟁 전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돈만 쓰고 사람만 죽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신승리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휴전 협상이 잘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말장난뿐인 휴전이 아니라 유가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유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바로 뻥 뚫려도 중동의 원유 생산과 유통이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최소 몇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 석유 재고는 다 날아갔고 여름부터 에너지 수요는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원래 없었던 호르무즈 통행료까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물가도 떨어지지 않을 건데요. 그럼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이 올해 무려 3번이나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파격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폭락할 겁니다.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럽 등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죠. 오늘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럼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에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릴 때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마이너스 67%를 폭락했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24년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73,000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마이너스 33%를 폭락했었습니다. 2025년에도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최대 마이너스 38%까지 폭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 과연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연준 의장이 케빈 어시로 바뀐 이후 첫 금리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은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은 평균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봐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케빈 어시입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트럼프의 헛소리가 아니라 연준의 금리 전망입니다. 차트에서도 상승 추세로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한참 먼데요. 5월부터 이어지는 저항선과 하락 추세선이 74,000달러부터 78,000달러, 83,000달러까지 줄줄이 깔려 있습니다. 매도 물량도 줄줄이 쌓여 있겠죠. 그 전에도 우선 하락 추세선과 맞닿을 것 같은 7만 달러가 1차 저항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매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7만 달러 밑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분할로 진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6만 5천 달러부터 6만 8천 달러까지가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손절은 7만 달러 위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1차로 미국의 금리 결정과 2차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1차로 매도 포지션의 일부를 청산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만 달러도 무너지면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의 저점인 5만 달러와 4만 달러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8만 달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언제 다시 8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 결과들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시고 비트론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